네, 7시 14분입니다. 쉬운 경제, 체감 경제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유통과 관련해서 정말 전문가십니다. 안양대학교 국제유통학과 통상유통학과 김동환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면세점이 뭐길래 재벌가들이 손잡고 나서고 이런 뉴스가 요즘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대표 재벌이라고 볼 수 있는 삼성하고 현대가가 손잡고 세계 최대 도심의 면세점을 만들기에 나섰다. 네네. 예,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면세점 현황은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면세점이라는 게요. 네. 이름 그대로 이제 상품 판매에 부과되는 관세, 부가가치세 같은 일체 세금이 면제된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인데요. 네. 이제 면세점이 이제 관광객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인기입니다. 네. 먼저 우리나라의 면세점 현황을 좀 살펴보면요. 네네. 총 42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시내에 있는 게 17개, 네, 출국장에 있는 게 20개, 그다음 지정면세점이라는 게 5개가 있는데 지정면세점은 제주도에 있는 내국인 네. 면세점을 말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면세점 이용자 수를 보니까요. 네. 지난해 총 한 3,400여만 명이 됐고요. 네. 이거를 이제 국적별로 보면 내국인이 54%, 외국인이 46%, 내국인이 좀 높죠.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매출액으로 보면요. 네. 이 내국인이 31%고요. 외국인이 69%로 이제 외국인이 더 높습니다. 네. 총 매출액이요. 작년에 보니까 8조 3천억이고요. 네. 이게 이제 최근에 아주 어떤 급성장하고 있는 거, 연 한 15%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업으로 봐서는 이 매력적인 사업이라고 보는 거겠죠. 네. 그래서 그런지 무슨 백화점과 누가 손잡았다, 어디에다 낸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예. 도심 면세점이라는 게, 그러니까 도시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한가운데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이제 면세점 유형별로 보면요. 네. 도심 면세점이 시내 면세점을 의미하는데요. 네. 시내 면세점이 한 매출액이 5조 4천억으로 한 65% 정도 차지하고요. 네. 출국장 면세점이 한 2조 5천으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내 면세점이 좀 더 한 2배 정도의 매출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시내 면세점이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시내 면세점이라는 건 시내에서 구매하지만 그 상품을 이제 인도는 네네. 공항에서 해보셨겠 공항 인도장에서 인도하는 면세점입니다. 네. 근데 이게 전세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요. 미국이나 태국 등 17개 국가에서만 운영되고 있고요. 네. 근데 이게 장점이 뭐냐면 가보셨겠지만 공항 면세점은 사실 이게 이제 시간도 좀 쫓기고 네. 복잡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이제 도심에서 좀 시간을 가지고 어떤 쇼핑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 면세점도 있습니다. 이거는 직접 상품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제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공항 면세점이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네. 공항의 어떤 판매장에 있는 면세점들은 사실 적자입니다, 대부분이요. 네. 그리고 이제 매출 증가율도 시내 면세점이 매년 한 20% 가까이 늘고 있는데, 네. 공항 면세점은 정체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어떤 영업적인 측면에서도, 네. 이제 공항 면세점은 좀 공간이 좁다 보니까, 네네. 이제 영업을 차별하기 어려운데요. 이제 시내 면세점은 좀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네. 경쟁사들과 좀 차별화된 마케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한류 관광으로 이제 면세점 전망이 좋을 거라는 생각은 그냥 일반인으로 드는데 얼마 전에도 제가 이 시간 말씀드렸지만 면세점하고 택스 훌이 받는데도 우리는 1시간이 걸리고 일본은 10초면 된다면 이런 뉴스가 좀 속상하게 하긴 해요. 네. 또 말씀해 주시죠. 전망이 어떨까요? 예, 그래서 면세점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한 특히 이 시내 면세점이 좀 소비 침체 있지 않습니까? 전 우리나라 경제가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관광사업 활성화 더불어서 이 소비 촉진을 좀 주도할 수 있지 않냐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정부에서 이 시내 면세점을 서울에 3곳, 그다음에 제주에 한 곳에다가 이제 추가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제 시내 면세점 추가 설치가 이제 15년 만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문지상에서 보시듯이 이 대기업들이 이 아파트에 이제 막 진출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중소기업에도 이제 하나가 이제 할당이 되다 보니까 네. 아주 여러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뉴스가 뭐 하루 걸러 나오는 것 같아요. 어느 기업이 네네. 어떻게 했다. 중소기업 어디가 뭐 면세점 뭐 신청을 했다. 예, 그런데 그게 이제 네. 면세점 그 신청 접수 기한이 네. 이제 6월 1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예. 그러네. 이번 주말 지나면. 그러나 또 문제점도 있겠죠. 예, 이제 아까 지적하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 그 면세점들이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막 복잡하다 보니까 네. 어떤 휴가철이라든지 연휴 같은 때는 운도장이 아주 그냥 혼잡해서 네. 어떤 이용자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고요. 네, 또 하나 문제점은 이제 우리만 이렇게 면세점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네. 중국이라든지 일본도 사실 면세점을 상당하게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하이난섬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다 이제 세계 최대 면세점 단지를 조성하고 있고요. 아하, 네. 일본 정부도 2020년까지 이 면세점 수를 대폭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문제점 뭐냐면요. 이 시내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영업이 이제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그 가이드들이 이제 글로 안내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베이트 문제, 네. 이런 문제들이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뭐 태국에 어디 관광을 갔는데 약속대로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면세점 앞에서 물건 안 샀다고 뭐 행패를 부린 가이드 뉴스도 나오긴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 리베이트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일본 정부도 뭐 관광의 유치를 위해서 면세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면서요. 네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까지 네. 면세점을 대폭 늘릴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사실은 이제 관계되는 기업에서는 여행 갔다 들어오는 입국장 있죠. 입국장에 면세점을 네네. 설치하자는 게 강력히 오래전부터 주장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면세점 사업 발전 방안을 어떻게 보십니까, 선생님? 그래서 하여튼 면세점 사업이 우리 침체된 소비 시장의 활력을 놓는 것만은 사실인데요. 네. 이제 몇 가지를 좀 해결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첫째는 인천공항의 면세점 인도장이 좀 혼잡스러운데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어떤 개선이 좀 필요하고요. 네.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세금 환급할 때 우리가 이제 굉장히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요. 이거를 빨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벤치마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면세점이라는 것이 유명 브랜드, 명품 브랜드를 주로 이제 유치하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명품 브랜드가 갑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업체들 간에 서로 이렇게 제살 깎아먹듯이 경쟁을 하지 말고 서로 이렇게 좀 협력을 해서 알겠습니다. 명품 브랜드에 대한 협상력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양대학교 김동환 교수였습니다.